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사실 도서관 건립이 네. 김영삼 대통령 꿈이셨잖아요. 그럼요. 그 2011년에 그 60억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 네, 네. 왜 그렇게 도서관 네. 건립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네. 대관하고 나니까 네. 저희가 좀 이제사 많은 관람객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게 됐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뭐 문민정부가 해온 일들이 너무나 업적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홍보 효과도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세대의 네.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한번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취지였었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네. 있는데 네. 여기 하나하나 있네. 진짜 권위주의 청산, 그죠? 문민정부 들어섰고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 하나회체 이게 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혁명과 같은 개혁들인데 그럼요. 이런 개혁들을 사실 참 그렇게 사실 한 정부가 5년 단임 그 임기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YS 아니었으면 이게 절대 못할 일들이다. 그런 평가들 저희 하겠죠. 아버님이시지만 하여간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변화와 개혁 정치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 최근 전직 대통령 2세들이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선대의 악연을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을 강조한 김현철 이사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 교수,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역임. 극심한 진영 대결로 분열된 정치권에 필요한 건 김영삼 대통령이 강조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임을 역설. 정치권이 이제 상당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통합과 화합 자리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의미 있는 얘기도 좀 나눴죠. 김현철 이사장이 생각하는 대통령 2세의 역할, 정치권 통합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 만나봅니다. 김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정권이 막을 내렸죠. 이거 도서관에서 30주년 행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올해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 아버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올해가 문민정부 참 출범 30주년에 정말 뜻깊은 한 해인데 네. 그 아버님께서 항상 뭐 주장해 오셨던 말씀이시고 이 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참 지대하게 갖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해서 전 재산까지도 다 기부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지금 기념관이긴 한데 개혁 5년 동안 총서라고 할 수 있는 책 2권을 발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참 그것도 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열람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키워드로 변화와 개혁을 꼽습니다. 네, 그렇죠. 군사정권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화회를 척결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도 의무화를 했고 금융실명제도 실시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대도무문입니다. 네, 네. 아버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정치 철학, YS 정신이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도문문이 굉장히 많이 아버님의 정치 철학과 연관해서 네. 얘기가 좀 회자되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YS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호연지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연지기. 예. 네. 사실 아버님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좀 뭉뚱그려 놓은 얘기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정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바로 대도문의 정신인데, 네. 이제 뭐 그때 이제 독재하고 싸울 때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원칙을 강하게 고수해 네. 나가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 타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큰 정치를 예, 하셨죠. 큰 정치라는 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바른 정치라는 것은 아버님이 항상 그 깨끗한 정치를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사익을 탐하지 않고 공익을 위주로 네. 해오셨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력과 부는 같이 갈 수는 없다. 네. 이제 그런 깨끗한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넓은 정치라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주신 이제 통합과 화합의 네. 정신. 네. 이것이 호연지기에 다 이렇게 좀 녹아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필요한 변화와 개혁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변화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 정권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어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 헌법 정신을 훼손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네. 그런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개혁, 네.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다음 교육개혁, 이게 3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참 이 짧은 5년 담임 임기인데 이 중에서 그 개혁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네, 할 그 수만 셋 중에서. 있다면은 셋 네.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데요. 그동안 돌이켜봤을 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사실 2년 차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성적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역대 정부 중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1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노태우 정부의 여소야대와 네. 또 비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중간평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3당 통합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 현실을 반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극심한 여소야대 현상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 1년 동안은 거의 뭐 행정 권력이만 이제 현 정부에 와 있을 뿐이지 의회 권력은 야당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쪽짜리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의 그 결과에 따라서 집권 그 3기 이후에 그 원만한 그런 통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그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2세들 만나고 있으시잖아요. 네. 2월에도 만났고 올해 또 5월에도 만났고. 예. 뭐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교류가 빈번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처음 이제 시작은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차제죠. 네네. 박주만 회장님이 이제 저희 그 기념재단에 성금을 몇 번 주셨어요. 네. 보내주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네.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 이제 7주기가 다가오고 작년에 그래서 좀 한번 참석해 주실 수 있겠냐고 하는데 흔쾌히 참석을 했어요. 네. 그때서부터 사실 저희 2세 모임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김홍업 이사장,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차제죠. 네네. 그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 자제 노재현 이사장 이렇게 해서 저희 네 사람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계속 모임을 좀 가질 생각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아버지만을 놓고 보면은 정적이기도 했고 악연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의 갈등 이런 것을 용광로처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선대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서는 정말 정적이었고 그렇죠. 경쟁자 입장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립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2세들의 모임을 저희가 갖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자식대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불필요한 반목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네. 예, 이제 저희도 저희 우리만이라도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같이 만남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만남 자체가 저희한테는 통합과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데 취지에 다들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최근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에 방문했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 관람했는데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김현철 이사장께서도 활짝 웃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사실은 그 청와대 보면은 각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초상화들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박지만 회장이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다른 분들의 그 초상화는 다 멋있는데 자기 아버지만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노재현 이사장도 그렇게 네. 같이 생각했나 봐요. 네. 각각 자기 아버지가 제일 안 좋게 나왔다고.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좀 웃었어요. 김 이사장이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깜짝 도슨 투어로 네네. 참여했다면서요? 네네.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 이렇게 직접 설명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참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예, 근데 더군다나 아버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조깅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달리기, 매일 새벽 달리기인데. 조깅이고, 그리고 항상 중대한 결심을 하는 날은 또 이 조깅의 속도도 빨라지시고, 이제 그러시긴 그렇죠. 하는데. 참모들이 못 따라가서 애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았죠. 네. 예,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과 조깅할 때도 그랬고, 네, 예, 금융실명제 실시하는 날도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셨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버님의 이 조깅화를 좀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도 있었던 얘기도 좀 관람객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관람객들이 경청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따금 종종 하셔야겠습니다. 글쎄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좌우 대립, 진영 대결이 극심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소통, 화합 이거는 사라진 현실인데 현 정치권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참 어려운 지금 난제인데요. 예.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이니 협치니 상생이니 이런 용어 단어 자체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용어 네. 자체가 무슨 남북 통일이라는 용어만큼 낯설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지금 그야말로 주말만 되면은 그 시위대들이 네. 양극으로 나눠져 가지고 말이죠. 우파 따로 좌파 따로. 이게 이건 저 나라가 거의 두 동강이 난 것처럼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을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정치권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정치하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다가도 대화도 하고
타협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단결했죠. 예, 하나가 됐고. 그러니까 뭐 체제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체제 내에서 싸운 거죠. 네. 독재와 싸운 거지 체제와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체제 전쟁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마치 나라가 바뀐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그 공격. 네. 그리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선에서 실패한 민주당은 전 승복의 문화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런 정쟁이 아닌 거의 전쟁에 가까운 그런 그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이 난국 위기를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선 개선돼야 합니까? 이 문제는 물론 여야 뭐 수뇌부들도 만나야죠. 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결국 통치자의 몫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영수회담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들도 같이 모이고 뭐 이런 문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네.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전직 대통령도 또 없고, 네. 예, 또 여야 수뇌부들도 참 뭐 너무 먼 당신들이 돼버렸고, 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의 역할이 또 무엇일까라는 또 그런 회의론도 또 네.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궁극적으로는 만나야죠. 네. 예, 뭐 어쨌든 이 덧셈,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가야죠. 네. 예, 이런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뭐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데 풀어 나가야 되는 실타래 그 스타트는 결국은 뭐 가장 위에 정점에 계신 분들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핵심 이슈는 뭐가 될지.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아들 인규 씨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내년 총선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정치 지금 냉소층 중에서 상당 부분이 2030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물론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수도권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의 253석 중에서 121석이 지금 수도권인데, 그 대다수가 결과적으로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어느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적으로 달라지는데, 저는 내년에 2030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냉소적인 측면이 강해졌다. 그래서 네. 탈정치와 선거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크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도 우파 쪽이 훨씬 조금 더 앞서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 정권 시대를 끝내고 문민 정부 시대를 열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권은 소통과 이해는 없고 승자 독식의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 전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소통과 화합하는 정치권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